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조전 프로젝트 16페이지입니다. 조전 프로젝트 16페이지. 저번 시간에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특히나 우리가 그 저항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구한말의 의병 계열이 우리 일제강점기에 와서 어떤 걸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무장투쟁론으로 이어진다 그랬는데 1910년대와 20년대 때 무장투쟁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봤어요. 자, 근데 저번에 그 조프를 같이 안 읽었던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근데 굳이 불을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시 봤는데 괜찮더라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내외,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유 참. 자, 1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16페이지. 자, 2번. 자,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비밀 결사.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 결사. 왜 그러냐면 그 당시 1910년대는 무단 통치입니다. 무단 통치.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뭐 헌병 경찰 통치라든지 조선 태양령 이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주 강압하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진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나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서간도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서간도에서 뭘 만들었다 그랬어? 신흥강습소.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거기서 뭐예요? 독립군을 이제 양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밀결사에는 이 두 가지 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병찬, 이 독립군부는 임병찬이 조직을 했고요. 고종의 밀명, 몰래 그 명령을 내린 거야.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한 것으로서 의병전쟁을 계획하고 일제에 국권 반환 요구서로 제출을 추진했었다. 근데 여러분 복벽주의가 처음에 나와요. 복벽주의. 자, 복벽주의. 회복할 복 임금 벽자야. 다시 대한제국을 부흥시키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다시 옹립하자? 고종 황제를 옹립하자라는 것이 바로 독립의군부가 지향했었던 체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광국회입니다. 이 대한광국회가 이번 기출로 나왔었죠. 자, 이 대한광국회를 조직했던 사람은 박상진이에요. 박상진. 이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직한 비밀결사로서 아까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다시 임금을 옹립하는 거였다면 이 대한광국회는 공화정책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은 건너뛰고요. 임시정부도 건너뛰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 무장독립투쟁의 전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국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야 돼서 그랬잖아. 자, 이 1920년대 와서는요, 일단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일본의 감시가 얼마나 이제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국외에서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1920년대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열심히 독립군이 양성해요. 10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군대를 갖출 수가 있겠죠. 그 군인들로 전투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 그리고 밑에 청산리대처 각각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 자, 먼저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부대 대한독립군 홍범도예요. 이 홍범도.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이 홍범도 같은 인물은 대한 독립군을 이끌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도 이제 활약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연해주에 이제 갔다가 이제 연해주에서 이제 지내다가 그 당시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기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홍범도고요. 작년에 아마 이 홍범도의 유해가 이제 우리 국내로 돌아왔었다고.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왜 그 옛날 거지? 얼마 전에 이제 돌아왔었던 홍범도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만 활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군무도독부 그리고 여러 독립군 연합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산리 대첩을 보시면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이 대규모 부대를 만주에 파견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조작합니다. 자, 이 훈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만주에 있는 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일본이 어찌됐든 이 만주는 이제 중국의 영역이니까 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마적단, 그러니까 말을 타면서 도적하는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끔 합니다. 에? 선생님, 자기 편을 자기가 공격을 한다고요? 예. 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지. 그래갖고 마적단을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주고 사가지고 야야야 우리 일본 영사관 불 좀 태워주고 사람들 좀 죽여줘. 왜요?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 마적단이 돈을 주니까 이제 일본 영사관 불 태우고 사람들 죽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연극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메, 저 마적단의 뒤에는 독립군 부대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구, 우리의 어떤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국민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영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거야. 그래서 중국에 통보를 합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기 위한 일본의 꼼수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 훈춘 사건으로 이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어난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은요 하나의 전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투를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은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래. 자, 이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했던 부대는 김저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과 여러 독립군 연합 부대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전개는 일본군과 청산리 일대에서 이제 6일간 전투를 벌이는데요. 대군평, 완루구, 어랑천, 고동화 등지에서 활약 그 전투를 벌였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일본 사상자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그 당시 동아시아 최고 군대라고 이제 각광받았었던 이 일본군 부대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 정말 약이 오를 대로 올랐겠죠?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사건을 간도 참변, 그리고 그 해가 경신년이라 그래서 경신년에 일어난 참변이다. 그래서 간도 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모두 다 1920년이란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간도 참변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제의 보복 조치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군의 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산리 대첩에서 자, 볼게요.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이 북만주 밀산으로 직결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러시아의 적군이라 그래서 이제 러시아 세력들이 또 독립군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하는 데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독립군 어떤 그 지휘권을 놓고 또 이제 둘이서 싸우게 되고, 또 그 당시 또 러시아 적군이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무장 해제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간도 참변과 이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 부대가 시련을 겪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자유시 참변도 너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너무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밑에 그 재정비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간노천변과 자유시천변으로 약화된 독립군 정비 및 역량 강화 노력. 자, 그래서 이 자유시천변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의 부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3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이제 군인 세력들과 미스야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 미스야의 협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을 중국 애들이 잡아오게 된다면 일본 애들이 현상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미스야의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군은 중국 만주에서도 이제 대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반도는 당연한 거고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만주에서도 일본군도 도망 다녀야 되고 중국군도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왜? 중국군한테 잡혀가지고 일본한테 팔아 넘겨질까봐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실현을 입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미스야 협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완전한 통합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남만주에서는 국민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1930년대 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좀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나온 것이 간도 참변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느냐?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력 양성 운동. 우리 실력 양성 운동이 아니라 3일 운동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3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아, 이번에 이렇게 안 꺼지는구나. 네.